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초장기 추세랑 이제 단기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이나 WTI, 뭐 국고채 10년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고가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의 영향도가 큰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미국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 잔고랑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장초에는 조금 플러스로 사실 시작을 했었다가 거의 한 2.2% 정도까지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약간 이제 11시 부근부터 조금 상승 이제 많이 이제 되돌림을 하면서 한 0.7% 정도 하락을 하였었고요. 코스닥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0.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약간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크게 사실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이 파랑 색깔 선 이제 기관이 한 2,900억 매수,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한 4,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700억 매수,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900억 매수를 하였고, 개인은 거의 한 3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은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바로 이제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코스피 이제 3주봉으로 장기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코스피 차트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닷컴 버블 전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후까지가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이제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이후 이제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입니다.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 2, 3, 4, 5파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의 이제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파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해서 A, B, C가 이제 떨어지는 A, B, C 파동이 나타나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상승했던 파동은 아마도 이제 3파의 1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3파가 보통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던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뭐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링이 더 채널링이라는 것을 통해대로 저희가 이제 추세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이 주가가 이제 채널의 거의 다음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266이 정점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RSI 같은 경우에도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이 정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정점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 3-1파를 한번 일봉으로 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요. 여기가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가 이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제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그어서 3파의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이제 마지막 5파 고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널링을 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이제 하회를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회하고 나서는 이 채널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도 이제 5파 고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고, 여기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분봉으로 사실 한 60분봉으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점이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5파의 정점이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가 되고요. A, B,
1, 2, 3, 4, 5로 이제 C파로 이제 B파, 그 다음에 여기는 C파가 나오면서 이제 중간자리 A가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채널링을 했을 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이제 A파 저점에 올려놓으면 C파를 정확하게 채널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파동은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로 중간자리 B도 완성이 되고,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C의 단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C는 이제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가 아마도 이제 C의 2가 되게 되고,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가 C의 2였었는데 사실 국내 파동 자체가 제가 사실 되게 조금 매기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제 뭐 사실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그냥 C의 2고, 이제 그 다음에 뭐 C의 3의 1, C의 3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의 3의 3일 확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그 가능성이 뭐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그냥 그려드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이고요. 이제 C는 무조건 1, 2, 3, 4, 5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C의 1이 여기까지 오고, C의 2가 여기까지 오고, 이게 아마도 C의 3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3의 2파고 되고, 이제 C의 3의 3의 이제 1, 2, 3, 4, 5가 아마도 이제 C의 3의 3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C의 3의 4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C의 3의 5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1파랑 2파를 한번 채널링을 해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2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채널링을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1파 저점에다 나타나오면 아마도 이제 이 채널이 하단을 닿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조금 약간 여러 가지 가능성은 두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이랑 사실 이 부분을 채널을 그어서, 사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2파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2파라고 치면은 사실 채널이 딱 잘 맞긴 합니다. 이번 하락하고 딱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2파고, 이제 2파가 A, B, C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 2파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만약에 그냥 3파가 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C의 3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4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그냥 끝이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내려가는 파동을 보면서 이것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채널이 조금 더 후자가 더 깔끔하기는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후자도 가능성이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둘 다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조금 하락은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지만, 이번에 이제 뭐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그 다음에는 이제 A, B, C파로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일봉으로 다시 그려드리면, 이번 하락이 아마도 여기서 이제 뭐 3, 4, 5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5가 마지막 한 번 더 떨어지든 한 이 부근 정도, 뭐 한 대충 뭐 저는 구름대 정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름대 부근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는 파동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번 A파 저점이 이제 사실 점점 이제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은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이제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서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현재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된 것을 봤을 때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파란색 부분이 이제 구름대인데,
주가가 여전히 이제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는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후행스팬도 뭐 사실 여기서 돌파를 하기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후행스팬이 이 캔들을 확실히 벗어나고 나서 조금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 기준선 방향 자체도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조금 더 일단 하방 압력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120분 봉도, 60분 봉도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전환선은 상회했지만 뭐 여전히 일단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 추세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다만 일단 뭐 캔들 상으로는 이렇게 긴 꼬리가 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락 추세에서 긍정적인 추세는 아니고 이제 하락을 더 본다고 하면은 조금 상승을 되돌릴 수도 있는 캔들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캔들로만 봤을 때는 조금 되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일단 뭐 결론으로는 저는 일단 조금 코스피 하락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미국 쪽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도 이제 3주봉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부터가 이제 새 파동이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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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일, 4, 3회로 여기까지가 3파고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지금이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채널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채널링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이 되게 되는데 뭐 현재는 이 채널을 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채널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3959가 아마도 정점이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이 마지막 5파를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3일, 3, 3회 4, 3일,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채널링이라는 것을 해보면 사실 주가가 조금 너무 높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오게 되고요. 채널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이제 5번 채널을 5번 파동을 이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2파랑 만약에 4파 저점을 이제 연결해서 똑같이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채널을 하회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하락 추세를 더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이 채널 하단에서 딱 주가가 지지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채널을 다시 이제 하락하면 조금 더 하락이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를 일단 먼저 보시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제 전환선과 저희 전환선보다 이 기준선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점이 이제 2월 1일 날 부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준선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전환선은 아직까지는 가만히 있고 뭐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좀 있으면 돌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26일 후행 스팬도 완벽하게 돌파는 되지 않았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호전돼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일단 미국 쪽이 확실히 지금 일단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국 쪽을 그냥 한 120분 봉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그럼에도 일단 저는 파동상으로는 조금 미국도 조금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쪽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이제 B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파가 나오면서 중간짜리 A파는 나왔었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잠시만요. 네. 중간짜리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A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B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파가 나오면서 이제 중간짜리 A파가 맞았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C의 1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저는 이제 여기가 아마도 이제 C의 2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C의 2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려면은 이 고점인 3912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만약에 파동을 잘못 매긴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저는 일단 C의 2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C의 1파고요. 여기가 이제 C의 2파 진행 중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미국 선물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건 미국 S&P 선물이었는데요. 선물이 아니라 그냥 S&P를 보여드리면 아마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A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C의 1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C의 2일 텐데 C의 2에 A가 나오고 이제 B가 나오고 아마도 이렇게 C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의 3으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을 주가가 그래도 조금 많이 하락을 할 때 이제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조금 많이 되돌리면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요. 29.78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이제 급등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지표 보시면 일단 뭐 최근에 증시가 계속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하락은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65달러 자체 수준 자체가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요. 이 유가도 사실 증시에 조금 계속해서 사실 물가 관련해서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2%를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증시에 상당한 조금 부담을 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조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일단 1.5 한 4%, 1.5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조금 증시의 부담을 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저는 이번에 이제 좀 금리 주식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거랑 같이 조금 금리도 살짝은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전히 지금 금리 수준은 이제 증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뭐 사실 개인분들은 2001년부터 사실 2019년까지는 정말 계속해서 매도를 하시다가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한 82조 정도 한 1년 3개월 동안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폭이 조금 가파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기대 수익률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주다 보니까 되게 조금 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8%를 돌파했다가 이제 밑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위로 상회하면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은 이제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가가 한 7.9까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상회할 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조금 더 사실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7% 정도 하락을 하고요.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원래 이제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0일 이동평균에서 조금 지지를 받다가 이 지지한 것까지 이제 무너져 내렸고, 이제 9일 26일 횡스팬까지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사실 코스피랑 같이 아마도 곧 이제 A파 저점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B파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설명드리면 일단 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뭐 저는 장 초반까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 쪽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었고 9일, 26일 횡스팬도 다 역전되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는 적어도 이 기준선이라도 상회를 하고 나서 뭐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단 추세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프리마켓에는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RSI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0권을 이제 하회했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뭐 단기적인 이제 반등 시그널은 조금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사실 신용장구 보여드리면 코스피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수치는 일단 사상 최고치를 뭐 거의 이제 또 갱신을 하였습니다. 물론 뭐 가장 높았을 때는 22.2조 정도고요.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지금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한 21점 한 4조 이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증시가 요즘 조금 부정적이지만 신용장고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고 있는 추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신용장고가 뭐 절대치로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고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신용장고 나누기 코스닥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은 이제 S&P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일드 갭이라고 많이 이제 쓰는 모형이고요.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주식과 채권 간의 이제 수익률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사실 증시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현재는 특히 이제 미국이 파란 색깔 선이 미국인데 미국의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증시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 쪽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상당히 뭐 과거 대비해선 많이 낮아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점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수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보통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페드 모형상으로는 뭐 사실 이 페드 모형도 사실 높으면 주가가 저평가, 낮으면 주가가 고평가라는 이제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뭐 코로나 때는 상당히 이제 주식이 싸다라고 나타냈지만 현재 뭐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이 수치도 조금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슬슬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지표 같은 걸 보시면은 뭐 12년, 13년도에 미국이 상당히 높은 것을 한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사실 상승률도 상당히 국내가 박스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일단 지금 뭐 유동성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이제 그레이존 딱 단계입니다.
이제 금리는 바로 이제 먼저 선반영해서 올리는데 이제 기업 실적은 아직까지는 바로 받쳐지지는 못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도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한 1년 뒤 정도부터는 아마도 한 늦어도 뭐 한 6개월 내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통 후행을 하거든요. 뭐 정말 늦게 올라가는 상품은 한 2년까지도 걸리는데 한 1년에서 2년 후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슬슬 사실 올해 한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인플레이션 증가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금 조정을 보이고 이제 다시 B파가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하락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소위 이제 명목 상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도 높은 상승률이 이렇게 하고 C가 난 다음에는 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사실 말씀드릴 말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개별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사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8%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을 사실 처음 했을 때 한 3달 전에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되게 괜찮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뭐 사시기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에도 사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K 하이닉스랑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이 약간 기대 수익률이 약간 키 맞추기가 된 것 같은데 뭐 나머지 종목들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는 뭐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제 밸류에이션 틀 자체가 약간 금리를 저 같은 게 조정 할인율이 한 6.2%뭐 종목마다 사실 다르긴 한데 뭐 사실 뭐 네이버도 뭐 사실 이 기대 수익률로는 뭐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0%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나. 카카오도 그렇고 뭐 포스코는 제가 계속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도 상승률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괜찮지 않나 하고 보는 일단 뭐 유일한 종목 중 하나고요.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리고 제가 금융사들도 괜찮다고 그 당시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스코랑 이제 KB금융이랑 이제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렸었는데 한국금융지주만 이제 제일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두 종목은 조금 잘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뭐 NC소프트도 일단 뭐 개별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은 종목인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SK텔레콤도 사실 내재 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인데 SK텔레콤은 아마도 지금 이제 SK의 중간지주 랑 이제 합병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주가가 눌리고 있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래서 SK텔레콤은 그렇게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일단 오늘은 네 시간이 살짝 남아서 일단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뭐 간단하게만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